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사연이라 조금 긴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0살 비혼주의자입니다. 거의 근데 저한테 동거하다시피 한 약 1년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의 연애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순전히 욕심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 여자친구한테도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드문 확률로 루프가 빠져서 아이를 한 번 임신을 했었고 이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일주일 만에 자연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다시 루프를 차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그런데 한 달 후 이번에는 이란성 쌍둥이를 또 임신했습니다. 분명히 피임률이 99%인데 임신을 하니 저도 이거는 운명이다 싶어서 받아들이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임신 10주 차쯤 저 여자친구가 자신한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겁니다. 이 6살짜리 딸을 전주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키우다가 자기는 2년 전에 혼자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전 처음에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딸 하나 더 생겼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이고 제가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노발대발하시며 여자가 팔자 고치려고 일부러 임신을 한 걸 거라고 의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며느리를 인정 못하니까 루프 키임한 거 사실인지 병원 기록까지 떼우라고 하셨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나중에서야 루프 다시 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실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을 무시하고 여자가 저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이유로 저지른 일이라는 거에 대해 저는 엄청 충격을 느껴서 그리고 또 여자가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이 보여서 이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쌍둥이의 제 책임은 없다고 느껴서 여자한테 혼자 키우든지 뭐 알아서 해결하든지 너의 독단으로 만든 일이니 네가 전적으로 책임져라 라며 여자 본가로 내려보냈고 여친은 혼자서 못 키운다며 아이를 어떻게 지우냐 수술하면 자기 불임될 수 있다는 등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건 아이를 걱정하는 건지 본인을 걱정하는 건지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은 여자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며칠 고민 끝에 아이를 지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이 또한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미련을 버리고 저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여자의 좋은 점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쌍둥이를 낳고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 질문은 그동안 저나 여자친구나 저희 부모님들, 그쪽 부모님들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가지고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이 아이들한테도 양가 부모님들과도 전체적으로 화합이 될지 그리고 여자 쪽에 6살 딸이 있는데 그 아이와 앞으로 가정의 형태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세월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네. 네,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 결정이죠, 뭐.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비교적 보니까 괜찮은 남자 같네. 괜찮은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여자가 볼 때. 그러니까 내라도 잡겠다. 집안 형편은 놔놓고라도 그런 좀 책임의식이 있고 하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손만 한번 잡아도 결혼해야 되고 하룻밤 자도 결혼해야 되고 애기 생기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애기 낳아놓고 좀 큰데도 이혼을 해야 안 해요? 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 아기가 큰데도 이혼을 하는데 지금 안 산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기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기가 낳아서 키우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아직 지금은 이제 아기가 생기기 전에 비하면 훨씬 큰 일이 벌어졌지만은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가 이혼하는 것에 비하면 큰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큰일이다 하면 비교해서 큰일이에요. 아기가 안 생겼을 때 비해서 아기가 생기는 큰일이고 그러면 이게 큰일이 아니다 하는 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가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큰일일까, 적은 일일까?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부모님은 결혼해가 살다가 헤어지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리 이혼을 해라.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아기가 안 생겼을 때 비해서 지금 아기가 생겨서 지금 큰일이 벌어진 거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일어난 일을 한번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기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냥 둘이서 연애하고 동거하는데 내 아기 하나 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여성은 그 문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가 연애를 할 때 그걸 연애할 때 네 결혼 한번 했나 안 했나, 처녀냐, 딴 남자를 만났나 안 만났나, 요즘 이런 소리가 연애하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그걸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갖고 싶다 하는 거는 그 여성은 이 남자를 잡으려면 아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피임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여자 권리 아니에요. 그거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가 아기를 갖고 싶을 때도 여자가 갖고 싶지 않으면 어때요? 피임약을 먹든지 해서 안 생기도록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기를 안 생기게 하려고 피임을 했나 안 했나 확인했다는 건 자기는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자는 가능하면 아기를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속였고 나는 안 속였다가 아니라 나는 안 하고 싶었고 여자는 하고 싶었다 하는 서로의 욕구가 달랐을 뿐이지, 거기는 나는 잘했고 여성이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지 않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유리하도록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있잖아. 죄를 지어도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범인도 잡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데 그게 무슨 크게 사람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상대를 죽이거나 때렸다, 물건을 훔쳤다,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사기를 쳤다, 큰 그래가 돈 손실을 생겼다 이러면 범죄에 해당되죠. 그런데 내가 핑거 기구를 가져 넣었다 안 넣었다 이거를 안 했다고 지금 어디가 한번 고발해봐 이게 범죄가 되는가?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이제 이런 걸 뭐랬냐, 직교에 지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즐기고는 싶고 책임은 안 지고 싶고 자기가 지금 그런 심보로 피임 기구를 확인하면서 놀다가 이제 된통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잘했네,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뭐 나쁘다, 여자가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여자가 나한테 나를 잡고 결혼하고 싶어 했구나. 자기 욕구가 그게 강했구나.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잡까 이렇게 해서 아기가 생기면 사람이 착하다 보니 어때요? 같이 안 살겠냐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랬다 이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사람 마음이 하다 보니 생겼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접근했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즐기기만 하고 재미만 이렇게 놀기만 하고 책에만 앉으려는 그런 좀 심보가 깔려서 지금 자기가 그 계획대로 안 된 거니까 자기가 오히려 문제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불하겠다. 낳아서 키워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법에 14개월 이내는 어때요? 낙태할 지금 권리가 있으니까 합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적 신념이 있죠. 천주교 신자라면 나는 어때도 낙태를 못 한다. 불교 신자라면 낙태는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종교적 신념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옳다가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신념, 믿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도 그런 신념이 없고 여성은 그런 신념이 있다면 존중해야 되고 둘 다 없다면 그런 길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여성은 그런 신념이 없더라도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아기를 끝까지 낳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설령 아기를 낳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뭐 더 좋고 근데 자기가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 자기 집안이 살만하다 그러고 자기도 직장이 앞으로 있고 하면 양육비를 좀 지불하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요즘 저출산에 아기 둘이 양육비 낼 만큼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남의 애라도 키우도록 자기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만한데 나하고 인연이 있는 애인데 뭐 그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지금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애기 안 낳으려고 해서 지금 막 애기 낳으라고 돈을 1,000만을 준다 1억을 준다 난리인데 여성이 그냥 상동이를 그것도 나가 키우겠다. 요즘 여성들은 남자들은 낳으라 그러고 여자들은 안 낳으려 하는 게 대다수인데 본인이 낳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좀 당황스럽긴 하겠다 싶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크게 큰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 별일 아닌데 이거는 둘이 결혼하고 안 하고 그런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자기가 이제까지 같이 지내보니 괜찮은 여성이라면 애기도 생겼겠다. 결혼하면 되지. 네. 또 결혼해 살다가 조금 전에 결혼한 사람도 애기 둘 있다가 이혼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 잘했습니다. 이혼하고 지금 또 새로 결혼해서 산다 그러잖아. 그죠? 그건 자기도 또 살다가 또 이혼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딱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살만하다 싶으면 애기도 있고 이러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고 아예 이번에 결정해가 나중에 이혼을 못한다 하는 이런 막 법이 있다든지 이러면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은 뭐 나중에 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성도 원하고 자기도 좀 책임을 지고 이러니까 여러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러 길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하겠다 하면 이제 부모님을 좀 설득을 해야 되겠지. 근데 20살이 넘는 남자가 자기 인생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사는 거를 부모가 반대한다고 못한다 그러면 미성년자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자기 자유지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못한다 그러면 그 좀 모자라는 사람이지. 여자가 남자 잘못 잡았지 뭐. 그럼 그거는 이제 자기가 부모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유가 안 돼.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고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제가 이런 결혼을 딱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A까지 낳았고 그러니까 제가 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부모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안도 괜찮은데 애기 하나 딸린 여자하고 그것도
속이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면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이건 내 인생이지 아버지 인생이 아니고 엄마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반대하는 거를 수용하고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길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왕지 뭐 그분하고 결혼하려면 아기가 하나 더 있는 게 그건 뭐 큰 문제겠어요. 요즘은 뭐 요즘 우리 여기 나오는 사람 보면 뭐 자기 애 둘이 있는데 또 장애인이나 뭐나 입양해가 또 둘이 더 키웠다 이런 사람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도 아니고 애기 엄마하고 관계 있는 아이인데 그 할머니한테 손에 맡겨서 키우는 것보다야 데려와서 그 입양도 하는데 입양보다 훨씬 낫잖아요. 왜냐하면 애기 엄마가 차별 안 하고 잘 키울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괜찮느냐가 중요하지. 그건 뭐 애기 하나 있었다 없었다. 그 뭐 결혼할 때 숨긴 것도 아니고 연애하다 보니 애가 생겼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줬잖아. 결혼하려면 나한테 이런 조건이 있다.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려면.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독박을 쓰고 부모님하고 연을 끊더라도 이 아이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키우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 선택에 존중을 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양가 부모님과의 이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6살 딸 아이는 어떻게 가정 형태를 이루어야 할지 좀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당연히 6살 딸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제 엄마가. 그거는 이 여인을 받아들일 때 아이도 같이 받아들여 줘야 되고, 결혼식 때 여자가 한 손은 자기 손잡고 한 손은 애기 손잡고 들어들어 허용해 주면 더 좋지. 그렇게까지 못하면 상대편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 앞에 앉아서 결혼식에 참가하도록. 옛날에는 이런 막 엄마 결혼식에 애들 참가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크면 다 상처가 되거든. 그 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엄마가 결혼하는데 아이들이 축하하는 마음에서 같이 참가하는 게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기 결혼하고 관계없이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 엄마가 없으면 죽고 없으면 할머니가 키우지만은 엄마가 있는데 둘 키우는 데면 하나 더 키우는 거 본인이 싫다 힘든다 하면 몰라도 본인이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정말 스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거 질문을 하면서 스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이제 대충 예상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는 거에 대해 확신이 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